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텃밭 길잡이 공사대장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가면 우리 농부님들 마음도 덩달아서 설레기 시작하시죠. 중료상이나 시장에 나가보면 벌써 푸릇푸릇한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이 쫙 깔려 있습니다. 남들 다 사가니까 나도 얼른 심어야 하나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4월 초순에 무턱대고 모종을 밭에 심는 관행적인 행동, 그것이 바로 한 해 농사를 시작부터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 단 10분만 편안하게 보시면 고추 모종 심는 시기와 냉해 방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농사대전 콘텐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5시에 항상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재밌는 농사 지식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왜 4월 초에 고추 모종을 심으면 안 될까요? 우리 텃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같은 작물들, 얘네들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중남미나 인도 같은 열대, 가열대 지방입니다. 수천 년 동안 따뜻한 곳에서만 살아서 추위를 견디는 유전자가 아예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낮에는 25도에서 30도, 밤에도 최소 15도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으로 쑥쑥 자랍니다.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한국의 4월 날씨 어떤가요? 낮에 잠깐 20도 넘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밤이 되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로 땅의 열기가 우주로 싹 빠져나가는 방사 냉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고 식물 앞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죠. 이때 모종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식물의 세포막이 마치 한겨울 밖에 내놓은 고무구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결국 세포막에 금이 가고 식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음까지 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밖으로 쫙 빠져나오면서 세포가 두고라듭니다. 마치 꽉 찬 스펀지처럼 말이죠. 아침에 해가 떠서 얼음이 녹으면 이미 망가진 세포들이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잎사귀가 뜨거운 물에 삶는 것처럼 새카맣게 변하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땅의 온도에 있습니다. 어라? 저는 비닐 씌워서 위쪽 온도를 따뜻하게 해줬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관행농법의 함정이 나옵니다. 바로 지온, 즉 땅의 온도입니다. 4월 초 대기 온도가 20도까지 올라도 지하 10에서 15cm 깊이의 흙은 여전히 10도를 밑도는 냉골입니다. 찬물로 샤워하면 몸이 움츠러들듯이 식물도 차가운 흙 속에서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물이 옆에 있어도 마사지를 못하니 식물은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이때 식물은 살기 위해서 스르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팍팍 뿜어냅니다. 야, 지금 너무 추워. 뿌리 뻗지 마. 성장을 멈춰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실제로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차가운 4월 1일에 심은 모종은 10일이 지나도 새뿌리가 고작 3개에서 21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면 지온이 오른 4월 15일에 심은 모종은 뿌리가 최대 52개나 폭발적으로 뻗어나왔습니다. 4월에 일찍 심은 고추는 한 달 내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에너지만 갉아먹다가 폭삭 늙어버립니다. 차라리 5월 초에 따뜻할 때 심는 고추가 순식간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쫙쫙 벌려서 나중에 고추도 훨씬 많이 열리고 수확량도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농사대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가 황금 타이밍이고 이미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상청 10년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중부 평야 지방 기준으로 서리가 완전히 끝나는 안전한 시기는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입니다. 남부 해안 지방은 4월 하순부터 가능하지만 중부 내륙은 5월 10일 이후까지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이미 옆집 아저씨 따라서 심어버렸는데 어쩌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 살려낼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농약사 가면 이것저것 비싼 영양제부터 권할 텐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인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트병 고깔요법. 가장 돈 안 들고 확실한 응급처치는 2리터 페트병 밑동을 잘라서 씌워주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페트병을 통과해 흙을 덮어주고 밤에는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 페트병 위쪽에 반드시 동정 크기의 숨구멍을 뚫어주세요. 이거 안 뚫어주면 낮에 페트병 안이 40도까지 올라서 모종이 퍽퍽 쪄서 죽습니다. 숨구멍을 뚫어야 굴뚝처럼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경량 부직포 터널 재배.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40에서 100g짜리 얇은 흰색 부직포를 이불처럼 덮어주는 건데요. 이 부직포에는 미세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서 낮에는 숨을 쉬면서 열기를 빼주고 밤에는 공기층을 가둬서 완벽한 패딩 점퍼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진딧물이나 총차벌레 같은 해충이 알리에 접근을 못해서 벌레 피해도 막아주죠.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의 피로회복제 투여. 이미 냉해 피해를 입어서 모종이 비실비실하다면 뿌리에 비료를 줘봤자 소화 불량만 일어날 것입니다. 뿌리가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이때는 잎마다 직접 영양을 쏴주는 옆면 시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한 건 천연 해조류 추출물입니다. 깊은 바닷속을 견디는 해조류에는 식물을 깨우는 천연 호르몬이 가득하죠. 찬물에 타지 마시고 반드시 20도 이상 미지근한 물에 타서 기온이 오르는 오전에 5일 간격으로 뿌려주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해조류 추출물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오늘 영상 내용 깔끔하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핵심만 딱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추, 토마토 등 열대성 작물의 안전한 정식 황금 타이밍은 야간 기온이 10도를 안정적으로 넘는 5월 초순이다. 두 번째, 4월에 차가운 땅에 일찍 심어봤자 뿌리도 못 내리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최종 수확량은 오히려 뚝 떨어진다. 세 번째, 이미 일찍 심었다면 투명 페트병으로 고가를 만들어 씌우되 반드시 위쪽에 환기 구멍을 뚫어줘야 쪄 죽지 않는다. 빛을 가리는 불투명 비닐은 모종을 굶겨주기므로 절대 금물이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보온과 해충 방어, 병해 예방 효과를 동시에 잡는 초경량 부직포, 막덮기, 터널 재배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냉해를 입은 식물은 미지근한 물에 해조류 추출물과 아미노산을 타서 오전에 잎에 뿌려 회복시켜준다. 농사는 자연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알고 그에 맞춰 똑똑하게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냉해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언급된 친환경 제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텃밭 농부님들의 지갑을 지켜주고 수확량을 늘려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